경주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을 고향인 경주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캠페인 첫날 2억여 원의 성금과 물품이 접수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순취업률 38.4%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세롬 수성구 의원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노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을 고향인 경주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경주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신라의 찬란한 황금유산인 금관. 일제강점기인 1921년 금관총 금관을 시작으로 금령총과 서봉총, 교동,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금관까지 모두 6점이 경주에서 출토됐습니다. 현재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나머지 3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이펙을 기념해 104년 만에 처음으로 6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환지 본처, 즉 문화유산을 제자리에서 보존, 전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관을 모두 경주에 두고 함께 상설 전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은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주에 존치하면서 상설 전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경주의 것을 빌려가서 전시하고 또 특별전을 연다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특별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열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원서 서명에는 경주시와 시의회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를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일고 있는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는 우리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 완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외에도 청와대 미남석불로 불리는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산사 석불 등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순취업률 38.4%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생 진학률은 31.6%로 전국 평균인 49.2%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취업 중심 기능인 양성이라는 교육 방향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의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직업계고 재구조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인 경북형 도제 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과 지역 기업, 단체의 참여로 2억여 원의 성금과 물품이 접수되며 기부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경주시는 현수막과 SNS,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경상북도 이웃돕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경주시는 앞으로도 아너소사이어티, 명문기업, 나눔 리더, 착한 가게, 가정, 일터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주셔서 모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10억 9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모금액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의회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노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경찰 등과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대상의 교육 및 통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안내와 초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박세롬 수성구 의원을 만났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신뢰 기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 금융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행정 지침을 정하는 것을 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교육과 홍보입니다. 국민들이 금융사기의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맞춤형 안내와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고령층이나 1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에게 예방 안내와 초기 지원, 구제 정보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간 협력입니다.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황과 필요에 맞는 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피해 예방과 대응 관리입니다. 군은 피해 현황을 살피고 분석하며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성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홍보, 취약계층 지원,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안전을 지켜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며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과 경험을 나누며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455억 원 규모의 산불 피해 지역 특별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하우스, 초밀식 다축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 영농 기반을 강화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강화, 청년 정착 지원,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송군의 내년도 예산은 5,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2025 영주 로봇 챌린지가 경북 전문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13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교 부문으로 나눠 각각 제시된 주제에 따라 로봇을 제작하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북전문대와 창의공학교육협회가 주관했으며 노벨리스 코리아가 후원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2025 파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참가 규모, 만족도, 경제효과 등 전 지표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파랑대기는 5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8월 2, 3차 대회, 9월 국제대회까지 총 25일간 치러졌으며 866개 팀, 2,604경기, 1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회로 인한 경제 효과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62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02억 원, 취업 유발 효과 7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에이펙 회원국 초청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대회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서 2030년 경주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2025 한국관광예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예별은 관광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지,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관광평가 제도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3년 대릉원, 동궁과 월제에 이어 전국 최초로 같은 분야에서 2번 수상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황리단길은 신라천년의 역사문화와 현대감성을 결합한 복합관광지로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자 재방문율이 높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체험형 매장 등 지역 상권의 자생적 콘텐츠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야간 관광까지 활성화돼 머무는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경산시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각종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경산시는 전 부서와 관계기관, 기업체, 대학, 자생단체와 협력해 참여 통로를 넓히고 취합된 서명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대구, 경북과 울산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영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와 국가교통망 확충 측면의 전략적 의미가 종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우희진 일병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고 우희진 일병은 전쟁 당시 서훈이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수식은 고인의 자녀인 우성록 씨에게 70여 년 만에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